나이 들어서 자식들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 있고 자식들과 인연을 끊듯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과 친구처럼 같이 여행 다니고 서로 아껴주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애지중지 키우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사주면서 오냐오냐 키우면 무조건 부모 자식 사이가 좋아질까요? 자식을 위해 허리 굽어져라 일해가며 뒷바라지에서 대학 졸업시키고 좋은 직장 취업해도 나중에 부모를 요양원에 내팽개치듯이 버리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착한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노후에 자식들과 이런 관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늙어서 자식들에게 버림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이 항상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다면 아마도 모두 영원히 어린아이로 살고 싶을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일어서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됨됨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을 보면 대부분 늙어서도 뭐 하나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자식의 일에 과하게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자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요즘은 대학교에 가서도 자식 성적이 안 나왔다고 교수에게 찾아가는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취업해서도 상사에게 혼나면 다음날 부모가 찾아와 혼내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식의 모든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 자식이 잘 살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 그때 또 부모가 나서서 친하게 지내라고 하면 해결이 될까요? 자기 인생은 본인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 대신 살아주면 그 순간 잠깐은 편하겠지만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닙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결정하게 되면 자식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게 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립 능력이 부족해지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자존감이 저하되고 결국 부모에게 화풀이하게 됩니다. 마마보이, 마마걸이라고 하죠. 평생 집안에 가둬두고 키울 것이 아니라면 자식의 인생은 본인 스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매번 물고기를 잡아주기만 하면 자식은 나이가 50이 되어도 받아먹기만 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연애 상대도 부모가 정하고 결혼도 부모가 결정하고 대학교, 학과 전공도 부모가 결정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선택을 부모가 결정했으면서 성적이 나쁘면 자식 탓을 하고 자식이 이혼해도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자식은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자식 탓을 합니다. 결정은 부모가 하고 결과는 자식이 책임집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부모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잘 돌봐주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인연을 끊을 생각만 할 것입니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로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지 마세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전부 내 뜻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감정과 생각을 하는 한 사람입니다. 자식이 원하지 않는데도 퍼주지 마세요.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너 스스로 해결해봐 하면서 방관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 무관심이 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것과 무관심은 다릅니다. 학원 가기 싫다고? 그래, 가지마. 학교 다니기 싫다고? 그래, 마음대로 해. 자식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무관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하든 믿고 지지해 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 부모님은 내가 뭘 하든 관심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뭘 해도 혼내지 않고 관심도 없으니 공부를 더 안 하게 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이런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비행 청소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제지하는 어른이 없으니 미성년자가 하면 안 될 행동들을 하거나 심하면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무관심은 자식에게 정서적인 문제를 줍니다. 심하면 우울증, 불안장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의 무관심이 지속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꾸준히 계속되고 나중에 자식이 다 커서도 낳기 어려운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습니다. 뭘 하든지 다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지 말고 뭘 하든지 우리는 너의 선택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너의 마음대로 하는 것과 너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자식의 선택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하고 어떤 이유에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충분한 토의를 해야 합니다. 자식의 선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과 자기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감정을 자식에게 쏟아내지 마세요.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고 혼자 후련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 또는 연인 사이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본인이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다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에게 당하면 감정 쓰레기통 취급당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나쁜 감정을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나에게 나쁜 감정을 버리고 갔다는 뜻입니다. 화풀이 하는 사람은 후련하겠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집니다. 노후에 반드시 버림받는 부모들 중에 자식이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매사에 부정적이면서 이기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도드라집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지도 않고 자식이 뭘 하든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난의 말만 하면서 자식들이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감정적으로 공감해 주길 바랍니다. 이런 부모는 되지 마세요. 자식들이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할 나이가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부모가 바로 이런 부모입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부모가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정서적으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며 잘 키웠다면 자식들은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부모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낳아주고 의식주를 챙겨줬다고 나중에 갚으라는 듯이 생색을 내는 부모는 늙어서 버려져도 전부 자업자득입니다. 효자도 불효자도 모두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자식에게 매일 폭언과 폭력을 써놓고 내 자식은 남들처럼 살갑지도 않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어릴 때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했던 정신적인 폭력은 독립해서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살아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부모라고 무조건 부모 대접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부모 노릇을 해야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자식을 낳는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싶겠습니까? 부모를 미워하면서도 자식들의 마음속에 죄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오랜 세월 하다 보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참아주고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도 인간관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 존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가족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경심은 강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경심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윗사람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존경심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존중받기 위해 일부러 잘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게 부모든 자식이든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나이 들면 입은 닫고 귀를 열어 자식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기분 나쁘다고 자식에게 화풀이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부모의 걱정을 자식에게 한탄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걱정을 자식에게 말해주면 그 걱정을 자식이 평생 가지고 부모와 똑같이 살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다고 신세 한탄을 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부모의 고민은 어른이 하는 고민이지만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고민을 들으면 어른들이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매일 전전긍긍하고 눈치를 과하게 보면서 큽니다. 부모의 고민을 자식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특히 돈 문제로 하소연하지 마세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돈 걱정하는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들은 커서도 돈 하면서 삽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버는 만큼 쓰지 않고 구질구질하게 살게 됩니다. 어른의 고민은 어른에게 털어놓으세요. 내 자식에게 나의 짐을 떠넘기지 마세요. 자식의 모습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난날 부모가 자식에게 했던 것을 자식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못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 겁니다. 세 번째, 효도를 강요하지 마세요. 자식 키울 때 해준 것 하나 없는 부모들이 나중에 늙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빵빵하게 해주던 부모는 나이 들어서도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식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입히고 먹이고 재워줬다고 너 키우느라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냐. 내가 어떻게 널 키웠는데. 이러면서 자식이 대들지 못하게 가스라이팅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정이란 곳에 가둬둔 인지를 대하듯이 자식에게 행동합니다. 자식을 돈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마음대로 할 거면 당장 나가서 혼자 알아서 잘 살아봐라. 이런 식으로 살면서 필요한 의식주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부모는 되지 마세요. 낳아준 값을 치르라는 듯이 효도를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낳고 길러줬으니 당연히 갚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자식을 낳은 것은 온전히 부모의 선택입니다. 부모의 선택으로 낳았으니 책임도 부모가 져야 합니다. 어린이날이나 자식의 생일날에 잘 챙겨주지도 않고 놀러가지도 않았으면서 나중에 자식이 다 크고 나서는 어버이날 왜 안 챙겨주냐. 생일 선물로 여행 보내달라고 하고 뭘 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전부 자업자 득입니다. 준 만큼 돌려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키우는데 돈을 엄청 썼다고 생색내지도 마세요. 내가 이만큼 돈 들여 키웠으니 내 자식이 나중에 나에게 이만큼 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자식을 키우지 마세요. 자식은 투자 종목이 아닙니다. 투자금 회수하는 것처럼 자식에게 해준 만큼 갚으라고 하지 마세요. 부잣집 자식이라고 전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인성도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2억에서 3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3억 들여서 키워줬으니 내가 늙으면 노후 자금으로 3억 갚아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서 자식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들은 이런 사람들을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식들을 차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에게 온 정성을 쏟는 부모가 많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게 시켜주며 키우고 재산도 아들에게 전부 줬는데 노후에 부모가 병들어도 아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고 알거지로 내쫓아 배신당했다면서 우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런 뉴스들이 들려옵니다. 결국 재산을 받지 않은 다른 형제들이 부모를 모셔야 된다면서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인터뷰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차별하지 마세요. 나는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랑해줬다고 생각했어도 내 자식이 차별당해서 속상했다고 말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차별 없이 키웠는지. 능력 있는 부모보다 차별하는 부모가 더 나쁩니다. 능력 없고 돈 없어도 차별 없이 화목하게 사랑을 주고 키웠으면 자식들이 원망 안 합니다. 첫째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빈털털이 되어놓고서 둘째에게 몸을 의탁하는 부모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노후에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사람들입니다. 자식을 위해 허리 굽어져라 일에 뒷바라지하고 명문대, 좋은 직장, 좋은 집에 결혼시켰지만 나중에 부모가 늙으면 짐덩어리로만 보고 거지 같은 요양원에 버려두는 사연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목매어 부모의 인생을 다 쏟아붓지 마세요. 자식들은 결국 독립해서 새 가정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각자 인생을 살면 됩니다. 자녀들에게 바라고 의탁하는 시절은 우리 부모님 시절로 끝나야 합니다. 요즘은 자식들의 자립심을 길러주고 부모도 부모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학 보내 공부시키고 결혼할 때 적당히 집이나 혼수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식들이 알아서 살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서로 과하게 의지하면 결국 관계가 파탄나게 됩니다. 서로 부담 주지 말아야 오래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도 미리 다 줄 필요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결국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 자식들은 안 그럴 거야.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바라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순간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내 스스로 나의 노후를 책임지세요. 양육의 목적은 독립입니다. 부모도 자식에게서 독립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식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은 마음 자체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독립적인 인간으로 봐야 합니다. 자식에게 버림받는지 안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가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 올라오는 영상을 자주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